안녕하세요. 오늘은 돈은 없지만 책은 읽고 싶어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보통 저희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고 이제 반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보통 책을 읽었어요. 근데 이제 졸업도 다가오고 또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은 소장하고 싶잖아요. 이렇게 찾아보다가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또 좋은 책들을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우선은 이 책들이에요. 지금 제가 3권을 샀는데 고전 초판본을 2,000원에서 3,000원 사이로 파는 출판사가 있더라고요. 더 스토리라는 이 출판사에서 팔거든요, 책을. 제가 걱정했던 게 너무 싸니까 혹시 번역이나 이런 게 조금 이상하고 술술 안 읽힐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정말 잘 읽히고, 또 제가 산 거는 이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, 그리고 이방인, 인간 실격, 이렇게 일단 3권을 샀습니다. 보니까 다 고전들이에요. 고전을 읽고 싶은데 유명한 출판사의 책들은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더 스토리에서 나온 이 좀 싼 책들을 보면서 입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3권을 샀지만 거의 10,000원이 좀 안 됐나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5권만 사도 10,000원대에 살 수 있는 너무 저렴하고 착한 책이라서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이것만 하면 너무 영상이 짧으니까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고전 소설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거쳤다는 점인데요. 이제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계속 읽혀왔다는 것은 그만큼 작품성과 사상적 가치가 인정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. 어떤 책들은 사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썼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일 수도 있고 뭔가 좀 검증이 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읽기에는 부적절한 책들도 있잖아요. 그렇지만 이 고전들은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인간 본성과 보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. 사랑이나 욕망, 권력, 죽음, 행복, 불안 같은 이런 이제 시대가 달라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이에요. 제가 이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다 읽었거든요.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랑하면 안 될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남자의 이제 감정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써져 있는 내용이잖아요. 사랑 때문에 힘들어 본 경험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또 이 문체가, 이 베르테르가 자기가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정말로 문학적으로 잘 써져 있거든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떠올렸지 싶게끔.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, 그때 나는 머리 위를 날아가는 학의 날개를 빌려 깊이를 알 수 없는 대양의 건너편으로 얼마나 날아가고 싶었는지 모르네. 그리고 영원한 분의 거품이 넘치는 술잔에 담긴 생명의 환희를 마시며 한순간이나마 만물을 자신의 안에서 스스로 창조해내는 그분의 축복을 맛보고 싶었단 말일세. 약간 제 머릿속으로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보면서 좀 놀랍고 좀 대단하고 되게 문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이 소설이라는 게 여러 인물의 관점을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, 사실 저는 이 문학을 잘 안 읽었어요, 소설을. 저는 주로 자기계발서나 좀 비문학 위주로 읽는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 푹 빠져서 소설의 매력에 좀 빠졌거든요. 근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보는 느낌인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제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시점으로 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고정관념이나 어떤 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이런 소설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, 깊이 있는 독해력과 문해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. 어떤 표현과 구조가 비교적 복잡한 작품이 많아서 사고력과 이해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.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픈 책만 봐도 사실 제 머릿속으로는
상상할 수 없었던 문장과 단어들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문해력이나 사고력을 넓힐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로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혹시 너무 싸서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? 라고 싶어서 좀 찾아봤습니다. 왜 초판본이 이렇게 싼가에 대한 이제 걸 찾아봤는데, 우선은 첫 번째로 저작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래요. 그래서 어느 출판사든 별도의 사용료, 저작권료 없이 출판을 할 수가 있고, 여러 출판사가 같은 작품을 경쟁력으로 출간하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대요. 또 종이와 제본 비용을 낮춘 보급형 제작이라고 합니다. 얇은 종이, 간단한 제본, 작은 판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. 실제로 이 책도 굉장히 작고 안에 그림 같은 게 없어요. 다 글이거든요. 하지만 뭐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뭐 그렇게 그림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읽혔습니다. 그리고 또 해설이나 부록을 최소화했다. 작품 본문만 실어서 제작비를 줄였다고 하는데, 여기 더 스토리에는 조금의 작품의 해설과 이 작가의 어떤 연복, 뭐 이렇게 연보가 있고 괴테의 연복까지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작품 해설도 있어요.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고, 또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단가가 낮아졌대요. 전 이렇게 2,000원대, 그리고 뭐 3,000원대까지 이렇게 싸게 파는 책을 처음 봐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또 이 표지를 디자인하는데 돈을 쓰지 않는데요. 실제 초판본의 이런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데요. 그래서 디자인적인 비용도 들지 않아서 쌀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저 같은 취업 준비생이었거나 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 더 스토리라는 이 쿠팡에 팔거든요. 이곳에서 나온 책들을 값싸게 이제 질 좋은 책들을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헤르만 헤세 소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뭐 데미안은 너무 유명하고 스타르타나 수레바퀴 아래서, 그리고 청춘은 아름다워, 이렇게 4권 정도를 읽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의 특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저는 정말 그 책들 모두 너무 감명 깊게 읽었고, 그 책을 읽고 나면 그냥 뭔가 이 가슴에 울림이 있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자아 탐구가 핵심입니다. 헤르만 헤세 주인공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의 의미, 행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. 그래서 데미안은 진정한 나를 찾는 성장, 스타르타는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여정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한대요. 근데 제가 끌린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, 저도 저의 정체성이나 제 삶의 의미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 저한테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 소설입니다. 청소년기나 젊은 시절의 정신적 성장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실패를 겪으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그립니다. 제가 읽은 그 수레바퀴 아래서는 어른들의 기대에 좀 부담을 크게 느끼고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내용을 그렸거든요. 사실 그걸 보면서 한국인이라면 다 공감을 할 거라고 느꼈어요. 한국에서 이 청소년기를 지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학업에 대한 부담이 대부분은 크잖아요.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주시는 부담, 압박, 그런 것들을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 또한 그런 걸 느껴봤었기 때문에 그게 좀 크게 와닿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헤르만 헤세는 불교, 힌두교, 도교 등에 큰 관심을 가져서 작품에는 집착을 내려놓기, 깨달음, 자연과의 조화, 현재를 살아가기, 이러한 동양 철학적 요소가 자주 등장한다고 해요. 스타르타에서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죠. 또 저는 그런 불교적인 개념을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서 또 마음에 들었던 책입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, 선악의 이분법을 거부한다. 인간은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존재라고 봅니다. 이 데미안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유명한 문장도 기존의 선악 기준을 넘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. 또한 다섯 번째, 상징과 은유가 많다. 새, 강, 길, 음악, 꿈 같은 상징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과 철학을 표현합니다. 그래서 줄거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읽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. 여섯 번째,
철학적인 문제. 사건 전개보다 인물의 생각과 내면 독백의 비중이 큽니다. 그래서 읽다 보면 소설이라기보다 철학 에세이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. 저도 그래서 항상 이 헤르만 헤세 소설을 읽고 나면 뭔가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항상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헤르만 헤세 소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철학적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철학적인 책을 좋아하는 제가 특히 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. 청소년이나 좀 철학적인 책을 접하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소설로 입문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렇게 제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제가 사랑하는 헤르만 헤세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. 이 초판 모은 책 좋으니까 기회가 있으시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돈이 없지만 책은 읽고 싶어 부문의 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. 이게 다 이 책을 어디서 샀냐면요. 이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샀어요. 알라딘 중고 서점에 좋고 퀄리티 높은 책을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. 특히 도서관에 이제 현재 베스트셀러거나 새로 나온 책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책들은 항상 대출 중이라서 빌릴 수가 없었어요, 저는. 그래서 도서관에서 구하기 힘든 책들은 이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시면 됩니다. 이 베스트셀러 책들이 특히 많아요. 알라딘에는 사람들이 한번 사고 읽고 파니까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많았어요. 타인에게서 기대하지 않는 삶을 위한 안내서. 이거는 정가는 18,500원이거든요. 근데 판매가가 12,600원이었어요. 6,000원이나 싸게 산 거죠. 그리고 이게 보면 정말 깨끗해요. 진짜 새 책과 다름이 없거든요. 진짜 낙서가 하나도 없이 새 책이고 뭐 이렇게 눌린 자국도 없는데 이렇게 싸게 파니까 중고 서점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취업 준비를 했잖아요. 대학생이고 저 돈도 안 벌고 이러니까 좀 책을 사는데 사실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. 이렇게 중고 서점과 이 고전의 경우는 좀 초판본을 사면서 좋은 책들을 싸게 또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돈은 없지만 책은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만의 또 뭐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저만의 꿀팁을 가져와 봤고요.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책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 현실 세계의 걱정거리나 힘든 점들을 잠시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.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. 사실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거였거든요. 왜냐면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하루 종일 취업 준비만 해야 되는 환경이었어요. 제 특성상 저한테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. 생각이 너무 많고 자꾸 과거를 곱씹고 하면서 힘들어요. 저는 자유시간이 많으면 너무 힘들거든요. 왜냐면 내적으로 굉장히 고민도 많고 막 흑역사나 막 실수했던 거나 잘 못했던 것들 과거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이상하게 저는 그냥 생각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바빠야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독서를 통해서 좀 이겨낼 수가 있었고,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꼭 독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독서 꿀팁을 이야기해봤고요.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.